이차항을 포함하는 선형회기를 만들어 볼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사용해서 다차항들을 포함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그 변수들을 일정한 스케일로 변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연결을 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파이프라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이프라인을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이렇게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겠죠. 스텝스에는요, 리스트를 주시면 되고요. 리스트에는 튜플, 만약에 또 필요하면 튜플,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넣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폴리라고 이름 주고요. 키값을 주고, 이 자리에서 객체를 바로 생성하셔도 돼요. 노미얼 피처스 하고서 이 자리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2차항까지만 포함을 시킬 거고요. 인터랙션들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2차항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랙션 only는 false 기본값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바이어스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 바이어스를 false 요것만 바꿔줄게요. 어, 그래서 그 변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요. 변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 자리에서 생성자를 바로 호출해서 객체를 이 자리에서 바로 넣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들 거고요. 키값은 스케일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생성자를 이 자리에서 바로 호출해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객체가 튜플의 원소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그레서라고 할 거고요. 이 리그레서는 알고리즘을 선형회계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성자 호출입니다. 생성자 호출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fit 그리고 x에는 훈련셋을 주시면 되고요. y에는 어,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훈련 레이블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 훈련이 끝나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이 차항들을 만들어주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스케일링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모델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 훈련이 끝난 파이프라인에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이게 모델 훈련이에요. 주석으로 얘는 모델 훈련이죠. 얘는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한 거고요. 자, 생성된 파이프라인 객체에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이 객체를 찾아볼게요. 이 폴리노미얼 피처스라는 객체를 찾으려면 폴리라고 하는 키값을 이용하시면 돼요. 폴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세 개의 파이프 중에서 파이프라인에 연결되어져 있는 세 개의 파이프들 중에서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찾아줘요. 자, 어떤 항들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get feature name ou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보시면 돼요. 이게 변환된 특성 배열의 변수 이름들이에요. x0부터 x3까지는요. x0, 1, 2, 3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물고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이에요. 랭스, 다이어고날, 하이트, 위드스 순서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변수들을 제곱하기도 하고요. 두 개의 변수를 곱해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이차항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 개수 세보면 아마 10개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특성이 몇 개인 특성 배열로 바뀌었다. 특성이 14개인 특성 배열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훈련셋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주석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훈련셋의, 훈련셋의 모양은 42개가 물고기 개수였었죠. 그 다음에 특성이 4개 였는데, 근데 그 2차 항들이 포함된, 2차 항들이 포함된, 포함된 훈련셋은 아마도 어떻게 바뀌었겠다? 행의 개수는 그대로 있겠지만 컬럼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었다? 14개로 바뀌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성들이 늘어난 거죠. 특성들이 늘어난 거예요. 4개의 특성에서 14개의 특성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면 컬럼의 개수가 10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프라인에서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무엇을 찾았을까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았겠죠. 맞아요. 몇 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14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았을 거예요. 자, 파이프라인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찾아볼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제가 키값을 뭘로 했냐면 스케일러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 이름을 이 스케일러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스케일러.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나오죠?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나오죠.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그 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언더스코어 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이거 뭘까요? 일단 개수만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 3, 12, 13, 14, 14개죠. 평균값이 14개가 나왔죠? 왜 14개가 나왔을까요? 특성이 모두 몇 개가 됐으니까? 14개가 됐으니까. 그죠? 2차원까지 포함하는 특성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14개의 특성에 대한 평균값이래요. 이해되십니까? 2차 항들이 포함된 14개 특성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28.44라고 하는 거는요. 42마리 물고기 랭스의 평균을 계산한 게 28.4란 뜻일 거예요. 그 다음에 30.16이라고 하는 거는요. X1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다이어고날의 평균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8.04라고 하는 거는 X2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요. X2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하이트의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4.82는 X3의 평균이니까 이거는 그 뭐죠? 다이어고널 위드스 죄송합니다. 위드스의 평균이에요. 위드스의 평균. 그럼 이 다섯 번째 숫자는 무슨 값의 평균이냐면 x제곱의 평균이에요. x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는 랭스 제곱의 평균이란 뜻이에요. 랭스 제곱의 평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14개를 찾은 거고요. 표준화를 하려면 평균과 뭘 알아야 돼요?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찾았을 거예요. 표준 편차를 어떻게 찾았냐면 여기 마찬가지로 스케일러를 찾아봐야 되겠죠? 표준 편차를 직접 계산하진 않고 분산을 계산합니다.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잖아요. 이 7.61이라고 하는 거는 랭스의 분산. 그 다음에 8.4라고 하는 거는 10의 1승이군요. 곱하기 10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분산이 76이라는 얘기예요. 분산은 76이고 여기도 10의 1승이 있죠. 그럼 분산 84란 얘기예요. 이거는 다이어고날의 분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2차 항들이 포함된 14개 특성의
분산이에요. 분산의 루트로 씌워준 값이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평균과 분산을 찾았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0과 1,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스케일들을 변환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변수를 14개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값들의 값들의 범위를 평균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바꿔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시면은요. 파이프라인의 세 번째 파이프입니다. 세 번째 파이프가 리그레서죠. 여기 리그레서라고 쓴 이유는 제가 여기에 키값을 뭐라고 줬냐면 리그레서라고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키값을 사용하면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리니어 리그레션은 훈련할 때 하고 나면 뭘 찾는다 그랬어요?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를 찾는다 그랬죠. 그럼 코에피션트 이렇게 하시면 몇 개일까요? 개수가? 14개의 개수가 나와요. 여기 3개 있죠? 3, 4, 12, 13, 14. 그죠? 이 14개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첫 번째 코에피션트는 어디에 곱해지는 값? 이 첫 번째 코에피션트는 랭스에 곱해지는 값. 두 번째 개수는 다이어고널에 곱해지는 값. 세 번째 개수는 하이트에 곱해지는 값. 네 번째 개수는 위드스에 곱해지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그 개수는 다섯 번째가 x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랭스 제곱에 곱해지는 개수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14개의 개수가 나왔죠. 그리고 절편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파이프, 그 다음에 리그레서가 가지고 있는 인터셉트를 출력해 보시면 여기는 숫자 하나, 400. 그럼 이런 이 개수들하고 상수항을 알면 선형회귀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선형회귀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이 모든 과정을 다 fish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로 이 모든 과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2차항들을 만들어줬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표준화, 스케일링을 했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선형회귀 방정식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보여드린 거고요. 뭐 숫자들을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가 모델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값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구나.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찾아냈겠구나. 라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는 코드인 것 뿐입니다. 여기서 찾은 훈련셋의 예측값들을 보면은요.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파이프.predict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특성 배열만 넘기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실제 값하고 잠깐 좀 비교해. 얘는 훈련셋의 예측값이에요. 훈련셋. 그러니까 물고기 42마리의 예측값들이고요. 예측값들이고 실제 값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Y가 레이블이고 훈련 레이블은 Y 트레인이죠. 어떻게 예측했다는 얘기인가요? 85g짜리 물고기를 86g으로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135g짜리 물고기를 117g으로 예측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556g짜리 물고기를 595g으로 예측했다는 뜻입니다. 꽤 많이 비슷해진 것 같죠. 1차항만 사용했을 때보다
좀 더 많이 비슷해진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어, 테스트 세트 잠깐 해볼까요? 테스트 예측값들. 똑같이 파이프라인에서 프리딕트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고요. 호출하시면 되고 여기 X에서는 X 테스트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폴리노미 다시 테스트 셋을 이차항 추가하고 스케일링하고 그런 다음에 예측할 때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파이프라인한테 맡기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변수 4개밖에 없잖아요. X 테스트는 14마리 물고기 4개 변수밖에 없죠. 그냥 걔를 넘겨주면 파이프라인이 변수 14개에서 14개로 만들어주고 표준화 스케일링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특성 배열을 이용해서 예측값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아마 예측값이 14개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테스트 PRED 출력해 보시면 여기 4개, 4개, 4개 그리고 12개죠. 13개, 14개. 14개의 예측값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제 값들은 요거는 테스트 예측값들이고요. 테스트 셋 예측값들이고요. 실제 값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테스트, y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죠. y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5.9g짜리 아주 작은 물고기가 있었는데 23.1g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0g짜리 물고기가 있었는데 16.86g으로 예측을 했어요. 조금 오차가 좀 있네요. 오차가 좀 있고 250g짜리 물고기가 있는데 283g이라고 예측했어요. 여기는 오차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0g짜리 물고기가 있는데 126g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것도 한 4g 정도밖에 오차가 안 나죠. 그래서 어떤 물고기들은 굉장히 오차가 적게 잘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몇 물고기들은 좀 오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눈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결정개수로 딱 계산을 해버리면 오차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항까지 사용한, 2차항을 고려한, 2차항을 포함한 선형 회귀 모델의 평가를 해보면은요. 알트 스코어로만 평가를 내릴게요. 결정개수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에 스코어가 있어요. 스코어 있죠. 음.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리니어 리그레서가 포함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서 스코어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잖아요.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스코어 메서드를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는 에스티메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머신러닝 모델이 파이프라인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프리딕트도 가능하고 스코어도 가능한 겁니다. 스코어를 계산하실 때는 훈련 셋 하고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죠. 네. 이게 훈련 셋에서의 결정 개수. R2 스코어예요. R2 스코어. 0.99. 지금까지 했었던 것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1차항만 포함한 KNN이나 1차항만 포함한 선형획이나 혹은 2차항까지 포함한 KNN보다도 더 좋은 그런 점수인 것처럼 보이고요. 일반화 성능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테스트 셋의 점수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테스트 셋의 결정 개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테스트 셋의 결정 개수를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0.94라고 나왔네요. 좋은 점수이기는 하지만 0.05 정도가 차이가 나죠. 두 개의 점수가. 훈련셋에서는 0.99,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는 0.94. 반올림에서 0.95라고 하면 0.04 정도의 차이를 보이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과대적합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네, 되셨습니까? 어, 코드 사용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코드만 딱 보면 몇 줄 안 돼요. 파이프라인을 생성한다. 파이프라인에는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순서대로 연결을 할 거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킨다. 그런 다음에 훈련이 끝났으면 평가를 한다. 평가는 스코어 메서드를 호출하면 평가를 한다. 예. 그러면 몇 점인지 점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대적합이 나오는지 과소적합이 나오는지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모델보다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 결정 개수를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0.99, 0.95죠. 여기 보시면 0.98, 0.98이죠. 그러니까 일반화 성능 같은 경우에는 KNN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훈련셋 점수는 그 이차항을 포함한 선형회의가 더 좋은 거고요. 어, 여기 0.985도 반올림하면 0.99 정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선형회의보다는 KNN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셋에서는. 그 다음에 요 점수하고요. 요 점수하고 1차항만 포함하는 선형회기를 비교해 보면 1차항만 포함하는 선형회기에서는 스코어가 스코어가 0.95, 0.87이 나왔죠. 훨씬 좋아진 거는 볼 수가 있죠. 그죠? 어, 1차항만 고려한 그 선형회기에서는 훈련셋에서는 0.956,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0.96 정도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는 0.88 반올림하면, 그러니까 너무 낮았죠. 그죠? 이거에 비해서는 2차항을 포함하는 선형회기, 그리고 표준화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선형회기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델 간의 비교들, 특성들을 더 추가했을 때와 추가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두 개 모델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것도 써보셔야 될 거고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도 써보셔야 될 거고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써보셔야 될 거고요. 뭐 XG 부스트라고 하는 것도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모델을 똑같은 데이터셋 가지고서 다양하게 훈련시키고 평가하고 훈련시키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점수를 주는 모델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처음에 네, 파이프라인 객체 생성할 때 바로 그 숫자 호출했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 이차함들이 포함된 훈련세 볼 수 있는 방법이요. 아, 폴리노미얼 피처스만 찾아서 트랜스폼을 호출해 보면 이 창을 포함한 행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호출을 해야 되는 것들. 그쵸. 실제로 보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자, 파이프라인 안에, 파이프라인 안에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있죠. 그죠?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뭘 가지고 있냐면 트랜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fit을 다시 호출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서 파이프라인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fit 트랜스폼을 다시 fit이나 혹은 fit 트랜스폼을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트랜스폼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뭐 트레인셋이나 테스트셋 원하시는 거를 넣으시면 어떻게 모양이 바뀌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훈련셋
테스트셋이 좀 작으니까 테스트셋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첫 번째 물고기예요. 변수가 몇 개냐 하면 4, 3, 12, 14, 12, 13, 14. 14개의 변수가 나왔죠. 첫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 14개의 변수들. 그럼 이런 게 또 몇 개가 있냐면 아까 14마리였나요? 모양을 보면 14개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모양을 보시면. 8.4 곱하기 10의 0승이기 때문에 8.4란 뜻이고요. 8.8 곱하기 10의 0승이니까 이것도 그냥 8.8이란 뜻이에요. 근데 7.0 곱하기 10의 1승이란 얘기는 이거는 70이란 뜻이고요. 70이란 뜻이고 뭐 그런 식으로 숫자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얘 모양만 보면 14개, 행은 14개, 그리고 컬럼도 14개. 네, 그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고기 개수가 14마리였죠. 테스트 셋. 그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음.